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귀성 차량으로 인해 주요 고속도로마다 지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영동 고속도로는 강릉 방면 평창 IC와 둔내터널, 원주 천교 구간 등에서 교통 정체를 빚었고,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연휴 첫날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양양 방면 일부 구간에서 차량들이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사는 추석 당일인 내일 교통량이 가장 집중돼 서울에서 강릉까지 최대 6시간 50분, 양양까지는 5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강릉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첫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좁은 컨테이너에 살고 있는 이들은 산불 기억을 좀처럼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에도 화재 원인 규명을 놓고 한정과의 소송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이재민들을 만났습니다. 소나무로 둘러싸인 숲에 이동식 컨테이너 주택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지난 4월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뒤 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 160제곱미터의 주택이 다 타버렸습니다. 추석이면 아들과 손자 등 10여 명이 둘러앉아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던 모습은 이젠 꿈만 같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70대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힘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이번 추석엔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와서 보면 더 마음 아플 거 아닙니까? 그 큰 집에 살다가 이런 이동식 주택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사니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또 다른 산불 이재민 이미경 씨도 엿새간의 추석 연휴가 달갑지 않습니다. 평소 명절이 다가오면 안부 인사를 묻던 친척들의 전화도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너무 쓸쓸하네요. 갈 곳도 없고. 또 오시는 분들도 전화도 못 하겠다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강릉 산불 피해 주민은 모두 220여 가구. 산불 발생 이후 5개월이나 지났지만 아직 화재의 책임을 물을 수사조차 더딘 상태입니다. 지난 5월부터 한국전력을 상대로 산불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강릉시 산림특별사법경찰은 이르면 올해 말까지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결국 주민 상당수는 한국전력을 상대로 피해 보상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마저도 준비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산불 이재민들의 재산 피해 목록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민사소송 소장 제출 시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10월 말쯤 소장 제출할 예정이고요. 피해 주민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불 발생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재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영월의료원은 지난 6월부터 밤 11시까지 소아과 야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약국은 6시, 길어야 8시면 닫기 때문에 약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때문에 영월군의회가 심야 약국을 열면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병성 기자입니다. 지난 6월부터 소아과 평일 야간 진료를 시작한 영월의료원. 밤 11시까지 운영하다 보니 퇴근 이후 찾을 수 있어 맞벌이 부부에게는 큰 힘입니다. 그런데 정작 6시가 넘으면 열려있는 약국이 없어 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거의 보면은 밤에나 새벽 이렇게 밤서부터 열이 많이 나거든요. 여기저기 전화해서 해열제 있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먹였었어요. 한창 진료 환자가 많은 5시부터 7시 사이에는 약을 받아갈 수 있도록 병원에서 약국에 부탁을 하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또 영월읍 약국길이 일종의 당직처럼 당번 약국이라는 이름으로 한 곳씩 돌아가면서 8시까지 연장 운영도 하는데 약국별로 전문적으로 다루는 진료과가 달라 원하는 약을 받을 수 없는 일도 생깁니다. 이 같은 지역의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영월군 의회가 최근 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영월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공공 심야약국을 지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관련 부서에서 소아과 심야 진료를 준비할 때 함께 논의됐어야 하는데 약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 힘이 실리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의료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좀 투입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아직 약사회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도 없는데 조례부터 먼저 나왔다는 것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한 약사는
영월읍 내에 약국이 12개뿐인데 한 번에 2주씩 돌아가며 당번 약국으로 야간 근무를 감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며 지원금을 준다고 한들 사람을 뽑기도 어려운 지역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 나가야겠지만 의료복지의 필요성과 현실적 조건의 어려움을 조율하는 데서 적잖은 파열음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2023 강원 세계 산림엑스포 기간 18개 시군 홍보를 위한 시군의 날이 운영됩니다. 시군별 일정은 10월 4일 강릉시, 6일 동해시, 11일 양양군의 날이 운영되고 12일 정선군, 13일 고성군, 20일 삼척시의 날이 이어집니다. 9월 22일 개막한 강원 세계산림엑스포는 개막 엿새 만에 10만 관람객 입장을 달성하며 흥행을 위한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산 송이 가격이 추석 연휴를 맞아 급등하고 있지만 생산량이 적어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양양 속초 산림조합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공판이 이루어져 킬로그램당 1등급 경매 가격이 역대 최고 156만 원을 기록한 이후 최고 등급은 100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고 등회품도 20에서 30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양 지역 송이 채취량은 하루 평균 100kg 내외로 평년의 20-30%에 불과합니다. 최근 봄철 동해안 일대 대형 산불로 송이 생육 지역인 소나무 숲이 많이 사라져 다음 달 지역별 송이 축제 개최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정선군 3탄 아트마인이 가을맞이 기획전 페이스투페이스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페이스투페이스 전시회는 현대미술 작가와 3탄 아트마인이 소장한 작품들을 주제로 다음 달 29일까지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